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YJ링크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2,000원. 결국 인스피언과 동시상장. 둘 다 망할 것인가?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YJ링크는 10월 10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0월 11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루미르 신한 제14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치고 실건이 발생할 경우 JLK, 코람코 라이프 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와도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의 환불일이 10월 15일인데 상장 예정일이 10월 18일로 매우 빨리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요 예측이 진행되기 전이라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오늘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상장 예정일은 10월 18일로 변함이 없습니다. 청약 기간 중에도 상장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결국 인스피언과 YJ링크는 서로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변동이 생기면 고정 댓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사 소개입니다. YJ링크는 SMT 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SMT란 무엇일까요? SMT는 Surface Mounted Technology, 우리말로는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전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라디오를 제작하는 키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로판에 부품을 직접 납땜하며 붙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회로판, PCB에 부품을 직접 납땜 등으로 고정하는 것을 SMT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전자제품 생산 공장도 사람이 직접 부품을 부착하고 납땜하며 조립을 하였습니다. 요새는 자동화되어서 부분적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YJ링크는 SMT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PCB 기판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땜납을 PCB 표면에 도포 상태 검사, 부품을 장착하는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YJ링크는 PCB 이송 장비로부터 SMT 공정과 관련된 모든 라인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PCB 이송 장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J링크의 PCB 이송 장비 기술력은 현재 국내 1위, 세계 3위 수준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계 3위 수준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독일의 ASYS, 싱가포르의 누텍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 전역에 장비를 공급 가능한 회사가 YJ링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 회사 중 3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SMT 공정 라인 중 YJ링크가 중점을 두고 있는 PCB 이송 장비가 50% 이상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YJ링크는 글로벌 탑급 회사에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 테슬라, 스페이스X, 애플 등의 회사에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없고 폭스콘 등의 회사를 통해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애플에 직접 납품한 게 아닐 수도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설명서에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테슬라의 예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장 부품 생산 라인 중 하나는 총 20대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5대, 75%를 YJ링크가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점을 보면 테슬라와 매우 큰 관련이 있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YJ링크의 고객사는 2024년 반기 기준 151개나 됩니다.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대형 고객사 수만 61개나 되기에 사실상 테슬라도 수많은 고객사 중 한 곳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YJ링크의 수출과 내수 비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의 대부분의 제품은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90.3%나 됩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10%대로 낮았지만 2022년 26%로 급증하고 2023년에는 18.9%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5.7%로 매우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YJ링크의 2022년 영업이익이 급등한 이유는 베트남 법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원가가 낮아진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베트남 법인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감소하고 해외 확장 전략, 기술 및 생산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해 조금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객사의 투자 지연이 이어지며 매출이 하락하였고 멕시코 법인 등 투자 비용이 증가하며 이익이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YJ링크는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2024년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는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기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은 본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신축과 시설장치에 사용이 되고 운영자금은 기타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 공장 건축을 위해 멕시코 지역 공장 부지 매입, 인도 지역 공장 부지 매입 진행을 위해 사용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의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5년 만기로 큰 자금을 대여할 계획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는 공모가 가치평가 방법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고영, 로체 시스템즈, 네오셈, 제너셈 등 4개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4개 회사의 2023년 기준 평균 퍼는 32.23,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퍼는 30.35입니다. 상당히 평균 퍼가 높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비교회사인 고영은 전자제품 반도체 생산용 3D 검사 장비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SMT 전체 검사 장비 시장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현재는 주가 하락과 수익 감소가 겹치며 퍼는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비교회사는 로체 시스템입니다. 로체 시스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 관련 회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급등하며 퍼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회사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제품 개발 회사로 HBM의 후속 기술로 기대되는 CXL 메모리의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 상용화 공급한 회사입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며 퍼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마지막 비교 회사는 제너셈입니다. 제너셈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회사입니다. 순이익이 급감하며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퍼는 높은 상태입니다. 비교 회사들을 살펴보면 CXL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한 네오셈이 전체 평균을 크게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J링크는 2023년 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 가격, 2024년 상반기 기준 주당 평가 가액을 구한 후 이를 단순히 평균한 12,735원을 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YJ링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2023년 주당 평가 가액과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9,800원은 주당 평가 가액에서 23.0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는 SMT 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SMT는 표면 실장 기술의 약어인데 쉽게 말해 PCB 기판에 납땜으로 부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YJ링크는 SMT 공정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SMT 자동화 공정 중 PCB 이송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PCB 이송 장비 기술은 국내 1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사실 독일의 ASYS, 싱가포르의 누텍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 전역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2024년 반기 기준 테슬라, 스페이스X, 애플 등을 포함하여 151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고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90%로 더 높은 회사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만 영업이익이 높고 올해 상반기는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습니다.
2022년 베트남 공장 가동으로 원가가 낮아졌지만 경기 침체로 고객사의 투자 지연이 이어지며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은 멕시코, 인도 지역 공장 설립을 위해 대부분 사용될 예정입니다. YJ링크는 올해 순이익이 크게 줄어 가치가 낮아졌지만 2023년 가치와 단순 평균하는 방법, 반도체 기업의 높은 비교퍼를 사용하여 고평가 공모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가치는 매우 고평가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는 수요 측을 통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9,800원을 22.45% 초과한 12,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모두 2,296개이고 경쟁률은 800.57대 1입니다. 최근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에 비하면 조금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차약 방지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보면 YJ링크의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해당 기간 세 번째로 많은 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건수 기준 수요 측 분포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9.3%, 상단이 0.53%, 중간이 4건인 0.18%가 있습니다. 추가로 발표한 수요 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2,000원보다 1,000원 높은 13,000원 이상도 85.58%나 됩니다. 그나마 공모가가 13,000원이 안 된 게 다행입니다. 이어서 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0.52%, 수량 기준 0.43%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보다 아주 조금 더 많지만 전체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낮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YJ링크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이전 수요 측과 비교해보면 평균 9.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ENCL보다 조금 더 많고 TMC, 에이텀과 동일한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그리고 3기 EV, 아이빔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수요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YJ링크는 경쟁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요 측 방지 이후 수요 측 중 비슷한 규모인 레비코퍼레이션, 퓨릿, 한중 NCS, HVM과 수요 측 결과를 비교해 볼 때 YJ링크의 참여 기간 수가 가장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제일 낮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YJ링크의 수요 측 결과는 보통 혹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YJ링크의 정규직 직원 수는 91명이고 평균 연봉은 약 4,700만원 수준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07억 원입니다. 보통에서 작은 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절반인 44만 5천 주입니다. 다른 증권사라면 균등한 주는 거의 확정처럼 보이지만 올해 KB증권 단독으로 진행된 청약에는 약 50만 명 정도가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평상시만큼만 몰린다고 해도 균등은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 1,5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28,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6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는 공모가 1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707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YJ링크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25.03%이고 시가총액 기준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427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낮기에 최종 유통 가능 비율과 유통 가능 금액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0%, 일반 청약자가 25%,
공모기간이 75%입니다. YJ링크는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 1개월 뒤에는 8.49%, 약 121만 주가 유통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에 매각할 순 없지만 기존 주주의 취득단가를 알아보면 2003년 투자자의 단가는 7,056원에서 8,684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4,761원입니다. YJ링크의 기존 주주들은 매각 가능한 시기가 됐을 때 적극 매도가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J링크는 임직원분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 사채는 없습니다. YJ링크의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전진건설 로봇, 유진테크놀로지, 하스보다 조금 더 많고 3기 EV 센서비보다는 조금 작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라메디텍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선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14.41%가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주주는 최대 주주와 임원분들입니다. 공모를 통해 주식이 늘어나고 구주 매출을 진행함에 따라 공모 전 최대 주주와 임원분들의 지분율이 66.3%에서 48.1%로 낮아집니다. 5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 경영권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최대 주주와 임원분들이 구주 매출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이번 구주 매출 대금은 약 62억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회사로 입금되지 않고 최대 주주와 임원들에게 입금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는 SMT 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으로 이번 청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점,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아예 없는 점, 테슬라, 스페이스X 등 대형 회사에 납품 이력이 있어 해당 회사의 관련주로 묶일 수도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인스피언과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수익에 비해 매우 고평가된 공모가인 점, 최대 주주와 임원들의 구주 매출이 있는 점,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이 단점입니다. YJ링크는 루미르, 신한 제14호 스펙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 루미르와 신한 제14호 스펙은 10월 21일 월요일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비교하면 규모가 크고 우주 관련 기업인 루미르보다 YJ링크가 나을 수 있지만 YJ링크도 상장일 인스피언과 동시상장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YJ링크보다 규모가 조금 더 작았고 똑같이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었던 전진건설 로봇은 단독 상장이었음에도 상장의 결과는 기대치에 비해 낮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YJ링크보다는 규모가 좀 더 작은 인스피언이 나을 수 있지만 동시상장은 언제나 변수가 많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YJ링크가 상장일 변동 없이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된다면 균등까지 실 정도는 아니겠지만 경쟁률이 높으면 환불일이 4일인 점을 고려하여 비례는 패스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YJ링크는 상장일 공모가 1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8,000원, 하한가 60%는 7,2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